엄마! 그래, 엄마야. 엄마가 왔어. 안 돼. 이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도. 미쳤구나, 강민수. 내가 나에게 한 짓을 알고 있어. 모든 걸 다 알아. 알면 어때? 이미 끝난 일이야. 너는 3년 늦었어, 윤정아. 엄마! 엄마 맞지? 그래, 준호야. 엄마가 너를 찾으러 왔어. 거짓말 하지 마. 이 여자는 아빠를 죽이려고 했던 나쁜 사람이야, 준호야. 거짓말은 당신이 하는 거야, 강민수. 준호야, 엄마가 진실을 말해줄게. 이 사람은 엄마를 감옥에 보내고 너를 데려간 나쁜 사람이야. 그만해. 강남의 한복판 유리와 콘크리트가 어우러진 현대식 갤러리 건물 앞에서 최윤정은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검은색 원피스의 진주 목걸이,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차림새가 그녀의 건축가적 미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오늘은 아시아 신진 건축가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윤정은 초청받은 유망한 건축가 중 한 명이었다. 윤정아, 긴장하지 마. 오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잖아. 옆에 선 남편 강민수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여전히 잘생겼다. 결혼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윤정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남자였다. 그래,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갤러리 입구에서는 이미 건축계의 유명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된 건축 모형들과 도면들이 예술작품처럼 빛나고 있었다. 최윤정 선생님, 드디어 뵙네요. 전시회 기획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윤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작품이 전시된 구역으로 향했다. 그녀의 대표작인 지속 가능한 도시주거 단지 모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우아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이게 바로 미래 건축의 방향이죠. 한 기자가 감탄하며 질문을 던졌다. 윤정은 자신 있게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인간의 삶은 공간에 의해 좌우됩니다. 제가 설계한 이 주거단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설명이 한창일 때였다. 윤정은 문득 민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어디로 간 것일까?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민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윤정은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민수를 찾아 나섰다. 갤러리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 로비, 심지어 건물 밖까지 나가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이상했다. 민수는 절대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말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다. 더욱이 오늘은 윤정에게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여보, 어디 있어? 윤정은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윤정은 다시 한번 갤러리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갤러리 뒤편의 비상구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바닥에 검은 얼룩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핏자국이었다. 이게 뭐지? 윤정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바닥을 만졌다. 아직 마르지 않은 피가 손끝에 묻어났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돌아보니 갤러리 보안 요원이 서 있었다. 그는 윤정의 손에 묻은 피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제가 발견한 거예요. 남편을 찾다가 일단 움직이지 마세요. 보안 요원은 즉시 무전기를 꺼내 어디론가 상황을 보고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윤정 씨 맞습니까? 실종 신고된 강민수 씨의 부인이시군요. 경찰관이 다가왔다. 윤정은 깜짝 놀랐다. 실종 신고. 누가? 지문 채취를 해야겠습니다. 윤정의 손가락에서 지문을 채취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관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최윤정 씨,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나온 지문이 당신 것과 일치합니다. 그 순간 윤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사라지고 피 묻은 현장에는 자신의 지문이 남아 있었다.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일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날 밤 윤정은 남편 살해 용의자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5살 아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성공과 행복의 절정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철창 너머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윤정의 얼굴을 비췄다. 구속된 지 벌써 3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악몽같이 느껴졌다. 변호사는 무능했고 검찰은 그녀를 남편을 살해한 냉혈한 여자로 몰아붙였다. 최윤정, 접견이야. 간수의 부름에 윤정은 서둘러 접견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언니 최윤아가 보였다. 평소보다 야윈 얼굴, 그리고 어딘지 어색한 표정이었다. 언니.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리라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윤정아, 어떻게 지내? 윤아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예전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언니, 나 정말 안 했어. 민수 오빠가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 준호는 잘 있지? 준호는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윤아의 대답은 너무 짧았다. 평소 조카를 끔찍히 아꼈던 언니치고는 이상했다. 언니, 내가 억울하다는 거 알지? 증거도 제대로 없잖아. 시체도 없는데 어떡해. 윤정아, 윤아가 말을 끊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너희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도. 윤정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행복했어. 민수 씨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 그것 때문에 다퉜던 거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언니, 왜 이런 말을 해? 나를 믿어줘야 할 사람은 언니뿐이잖아. 윤아는 더 이상 윤정의 눈을 마주보지 않았다. 나도 이제 준호를 돌보기가 힘들어. 내 상황도 어려워졌거든. 그날 이후 윤아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끊겼다. 재판은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검사는 윤정을 냉정하고 계산적인 여자로 묘사했다. 남편과의 불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지문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고인 최윤정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남편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검사의 논고가 법정에 메아리 쳤다. 방청석에는 언론인들과 구경꾼들이 가득했다. 모두가 그녀를 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진 순간 윤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엄마! 법정 뒤편에서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였다. 윤아가 데려온 것 같았다. 윤정은 돌아보려 했지만 법정 경위가 그녀를 제지했다. 엄마!
엄마! 준호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여주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절망의 연속이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녀를 남편 죽인 년이라고 부르며 따돌렸다. 윤정은 점점 말을 잃어갔다. 편지를 써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준호의 안부를 묻는 편지에도 윤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해외 건축 잡지가 윤정의 세상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잡지를 넘기던 중 그녀의 손이 멈췄다. 신진 건축가 이민혁의 혁신적인 도시 설계. 기사의 제목이었다. 하지만 윤정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제목이 아니라 사진 속의 남자였다. 다른 헤어스타일, 다른 분위기, 하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강민수였다. 잡지가 손에서 떨어졌다. 사진 속의 민수는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어린 아이가 서 있었다. 준호였다. 많이 자란 모습이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다. 이럴 수가. 윤정은 기사를 다시 읽었다. 이민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 최근 유럽에서 주목받는 신진 건축가로 소개되어 있었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이라는 캡션이 달린 사진이 있었다. 윤정의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민수는 살아 있었다. 그것도 아들과 함께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자신은 남편 살인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윤아 언니.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언니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 준호에 대한 소식 차단, 그리고 민수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윤정은 잡지를 가슴에 꼭 안고 독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에 찬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기다려, 강민수. 그리고 윤아 언니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복수를 꿈꾸는 여자의 차가운 결심이 그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건축가 최윤정의 가장 치밀한 설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민수의 생존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윤정은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고 도서관에서는 법률 서적과 해외 건축 관련 자료들을 탐독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녀의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지만 누구도 그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었다. 최윤정, 면회야. 간수의 부름에 윤정은 차분히 일어났다. 접견실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그녀는 잠시 당황했다. 낯선 중년 남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최윤정 씨. 저는 해외 건축 전문지 아키텍처 투데이의 기자 김철민입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저에게 무슨 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건축가에 대한 취재를 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민혁이라는 이름의 건축가 말입니다. 윤정의 심장이 빨라졌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분이 과거 강민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김 기자가 의미심장하게 윤정을 바라보았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죠? 최윤정 씨, 저는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요. 윤정은 김 기자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그동안 혼자 품어왔던 비밀이 흘러나갈 위기였다. 하지만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은 정황 증거뿐입니다. 하지만 이민혁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다 보니 의문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그가 아이와 함께 유럽에 나타난 시기가
그때 면회 시간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렸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 기자가 사라진 후 윤정은 독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기자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최윤정, 긴급 면회다. 이번에는 유나였다. 그런데 언니의 모습이 이상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유나 언니, 왜 이렇게 해? 윤정아, 큰일 났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 오빠가 사고를 당했어. 윤정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소리야? 유럽에서 교통사고 중상이래. 그리고 준호도 함께 있었다가. 준호가 어떻게 됐는데? 윤정이 소리를 지르자 주변의 간수들이 긴장했다. 다행히 준호는 큰 부상은 없어. 하지만 민수 오빠는 의식불명이고 의사들이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윤정의 손이 떨렸다. 6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복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언니, 어떻게 그런 일이? 윤정아, 유나가 급히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은 그게 아니야. 뭐가? 민수 오빠가 너를 죽이려고 했었어. 그날 전시회에서. 윤정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나도 몰랐어. 민수 오빠가 나에게 접근한 것도 준호를 데려간 것도 모두 계획이었어. 보험금 때문이었어, 윤정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전시회에서 너를 기절시키고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어. 그래서 급히 도망갔던 거야. 그리고 나를 협박해서 너를 범인으로 만들었어. 언니도 공범이었다는 뜻이야? 아니야. 나는 정말 몰랐어. 준호를 인질로 잡고 나를 협박했던 거야.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 준호를 해치겠다고. 윤정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진실이 뒤섞였다. 그런데 왜 지금 말해? 민수 오빠가 의식을 잃으면서 더 이상 준호를 통제할 수 없게 됐어. 그리고 그 기자가 나에게도 접촉했어. 곧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아. 윤정은 심호흡을 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다. 민수의 사고, 기자의 추적, 그리고 언니의 고백까지. 준호는 지금 어디 있어? 유럽의 한 병원에 있어. 민수 오빠가 쓰러진 후 혼자. 혼자? 그 순간 윤정은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민수가 의식을 잃었다면,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다면 자신은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지금 낯선 외국에서 혼자였다. 언니, 준호를 데려와야 해. 그런데 문제가 있어. 유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민수 오빠가 준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 신청을 해놨어. 법적으로는 이제 내가 아니라 민수 오빠가 준호의 아버지야. 그리고 너는 여전히 수감자고. 윤정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복수할 대상은 의식불명이 되었고 아들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처음으로 윤정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나왔다. 그동안 쌓아올린 복수의 설계도가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준호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언니, 내가 나가야 해. 빨리.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찾을 거야. 윤정의 눈빛이 다시 타올랐다. 이번에는 복수가 아닌 구원을 위한 불꽃이었다. 김철민 기자의 기사가 터진 것은 유나의 고백으로부터 한 달 후였다.
억울한 누명을 쓴 건축가, 남편은 살아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고 재심 요구가 빗발쳤다. 최윤정, 석방이다. 간수의 말에 윤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3년 6개월. 그녀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 축하해. 하지만 윤정에게는 축하받을 기분이 아니었다. 준호가 여전히 유럽에 혼자 있었기 때문이다. 교도소 밖에서 김철민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최윤정 씨,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아드님 걱정이시죠?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윤정이 발걸음을 멈췄다. 저는 이미 유럽 현지 취재진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강민수, 아니 이민혁의 행적을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준호는 제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민수 씨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아이 혼자. 김 기자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병원 복도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다. 준호가 병실 의자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많이 야위어 보였다. 당장 가야 해요. 하지만 법적 문제가 복잡합니다. 현재 아드님은 강민수 씨의 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런 건 나중에 해결하죠. 일단 아이부터 데려와야 해요. 그날 밤 윤정은 김 기자의 도움으로 런던행 항공편에 올랐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지난 3년간의 일들을 정리했다. 분노는 이제 사그라들었다. 오직 아들을 되찾겠다는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였다. 김 기자의 현지 동료인 제임스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임스의 첫 마디였다. 무슨 일인가요? 강민수 씨가 어젯밤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아드님을 데리고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CCTV 확인 결과 새벽 3시경 휠체어를 타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제임스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윤정은 급히 상황을 파악했다. 민수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은 모든 계획이 다시 틀어질 수 있다는 의미였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나요?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어서. 제임스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시 통화를 마친 그가 말했다. 런던 남쪽 외곽의 한 펜션에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1시간 후 그들은 한적한 시골 펜션 앞에 도착했다. 윤정의 심장이 빨라졌다. 3년 넘게 그리워했던 아들이 저 건물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제임스가 말하고 있을 때 윤정은 이미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펜션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리셉션에서 중년의 영국 여성이 맞이했다. 실례하지만 한국인 남성과 어린아이가 투숙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분들이요? 방금 전에 나가셨어요?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이던데. 윤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디로 갔는지. 글쎄요. 병원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잠깐! 저분들이 돌아오시네요? 펜션 입구로 민수가 준호를 안고 들어오고 있었다. 휠체어 대신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여전히 거동이 불편해 보였다. 윤정과 민수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3년 6개월 만의 재회였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 그리고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배신자와의 대면이었다. 윤정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야. 윤정은 아들에게 다가갔다. 준호는 열이 나는지 축 늘어져 있었다. 엄마, 준호가 가늘게 윤정을 불렀다.
그 순간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왔어. 안 돼. 민수가 준호를 더 꽉 안으며 뒤로 물러섰다. 이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도. 미쳤구나, 강민수. 윤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네가 나에게 한 짓을 알고 있어. 모든 걸 다 알아. 알면 어때? 이미 끝난 일이야. 너는 3년 늦었어, 윤정아. 엄마 맞지? 준호가 다시 윤정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혼란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래, 준호야. 엄마가 너를 찾으러 왔어. 거짓말하지 마. 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이 여자는 아빠를 죽이려고 했던 나쁜 사람이야, 준호야. 거짓말은 당신이 하는 거야, 강민수. 윤정이 한 발 더 다가섰다. 준호야, 엄마가 진실을 말해줄게. 이 사람은 엄마를 감옥에 보내고 너를 데려간 나쁜 사람이야. 그만해. 민수가 목발을 들었다. 하지만 몸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틈에 윤정은 재빨리 준호를 안아 올렸다. 준호야, 엄마와 함께 집으로 가자. 나. 민수가 윤정의 팔을 잡았다.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엄마, 아빠,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혼란스러워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민수가 아버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 순간 펜션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제임스가 경찰을 부른 것 같았다. 이제 끝이야, 강민수. 윤정이 준호를 꽉 안으며 말했다. 절대 끝나지 않아. 내가 살아있는 한. 민수의 눈빛이 광기로 가득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칼이었다. 차라리 여기서 끝내자. 윤정아. 모든 것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다. 차라리 여기서 끝내자, 윤정아. 민수가 칼을 든 그 순간 펜션 문이 벌컥 열렸다. 영국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민수는 당황한 기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아빠 무서워요. 준호가 윤정의 품에서 떨며 말했다. 아이의 목소리에 민수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경찰이 민수를 제압하는 동안 윤정은 준호를 꽉 안고 펜션 밖으로 나왔다. 구급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의료진이 열이 난 준호를 검진하기 시작했다. 괜찮습니다. 감기 증상이지만 심각하지는 않아요. 의사의 말에 윤정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준호가 작은 손으로 윤정의 얼굴을 만지며 물었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는 왜 이렇게 오래 안 왔어요? 아빠가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윤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린아이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준호야, 엄마가 아프가니스탄. 아니, 멀리 있었어. 하지만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한 달 후 서울. 윤정은 준호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민수는 영국에서 아동 유괴, 문서 위조,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윤정에 대한 모함과 증거 조작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엄마, 이게 엄마가 만든 집이에요? 준호가 윤정의 건축 모형을 보며 신기해했다. 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다. 그래, 엄마가 설계한 건물들이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었어. 저도 엄마처럼 집 만드는 사람 될래요. 그래? 그럼 엄마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3년의 공백 동안 건축계에서의 윤정의 입지는 사라져 있었다.
그녀를 믿어주는 건축 사무소는 없었고 개인 프로젝트를 맡기려는 클라이언트도 없었다. 최윤정 씨, 안타깝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여론이 연이은 거절 통보에도 윤정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윤아가 찾아왔다. 윤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으며 울었다. 민수에게 협박당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언니. 윤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분노는 이미 사그라졌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중요했다. 윤정아,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6개월 후 윤정에게 기회가 왔다. 김철민 기자의 소개로 만난 NGO 단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시설 설계를 의뢰한 것이다. 보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프로젝트예요. 윤정은 흔쾌히 수락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다시 건축가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다. 밤늦도록 설계에 몰두하는 윤정을 보며 준호가 말했다. 엄마,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세요. 엄마가 만드는 집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게 될 거야. 그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엄마는 정말 멋있어요. 준호의 말에 윤정은 아이를 꽉 안아주었다. 1년 후 윤정이 설계한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주민들 간의 소통이 가능한 공용 공간을 배치한 혁신적인 설계였다.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다른 프로젝트 의뢰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엄마, 신문에 엄마 이름이 나왔어요. 준호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축가 최윤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이제 엄마 유명해졌네요.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준호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다. 행복했던 순간들, 절망의 나날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아직도 민수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준호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 준호가 스르르 잠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윤정은 생각했다. 건축가로서 수많은 건물을 설계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공간이었다. 아들과 함께하는 이 집 이 순간들. 창밖으로는 그녀가 설계한 임대주택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곳에서도 수많은 가족들이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최윤정은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었다. 아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건축가였다. 그녀가 설계한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다. 무너진 삶 위에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린 것이었다.